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 부스터 소연입니다. 지훈 씨, 저희가 매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좀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문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깊은 의미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제죠. 바로 생일 이야기입니다. 생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지만 한국의 생일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과 의식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생일과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먹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맞아요. 미역국이라고 하면 외국인 친구들은 바다 맛이 나는 이상한 국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는 정과 역사가 담겨 있죠. 저희 팟캐스트는 중급 학습자, 토픽 3수준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욱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 따뜻한 미역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출발! 소연 씨는 생일에 아침 일찍 미역국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그냥 습관적으로 먹었어요. 그냥 생일이니까 먹는 거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케이크와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역국은 사실 한국 식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소연 씨, 혹시 미역국이 왜 생일에 먹는 음식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시나요? 어렴풋이 알기로는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생일에 먹어야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미역은 예부터 한국에서 산모들이 출산 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미역의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젖이 잘 나오게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아, 산후조리의 필수적인 보양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행위는 내가 태어났으니 축하해 라는 의미가 보다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느라 힘드셨고 그 회복을 위해 드셨던 그 음식을 제가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뭉클하네요. 태어난 날, 주인공인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군요. 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어머니가 출산 전후로 겪었을 고통과 정성 모두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생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어야 제대로 생일을 보냈다고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 제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었는데 미역국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너 오늘 생일 맞아? 미역국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의식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문화적 맥락이죠. 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습이거든요. 지훈 씨는 어떤 미역국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소고기 미역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잖아요. 저는 전복이나 조개를 넣은 시원한 해물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맛을 떠나서 미역국은 누가 끓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은 아무리 맛이 없어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역국만큼은 꼭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미역국을 끓일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냄새 자체가 저에게는 생일의 상징이에요. 소연 씨의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셨더라도 그 새벽의 정성은 누구보다 완벽했을 겁니다. 미역국은 한국 어머니들의 침묵의 언어와 같아요. 네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한 그릇에 모든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침묵의 언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서양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대신 음식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미역국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단순히 생일 당일에만 미역국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라고 응원할 때에도 혹은 누군가 이사를 갔을 때도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미역국을 시험 전에 먹는 건 미신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미끄러진다는 의미로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일상의 미신도 문화적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사실 미역국은 길한 음식의 의미가 더 큽니다. 출산이라는 큰 고통을 이겨낸 어머니의 회복을 돕는 음식이니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순간에 힘을 내라는 의미로 미역국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험날 아침에는 피하는 것이 관례지만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 정성이네요. 이제 미역국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이 지식을 어떻게 한국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중급 학습자 친구들에서 자주 듣는 어려움이 있어요. 단어는 알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하다는 말과 미역국을 끓여주는 정성에서 느껴지는 감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중급 학습의 가장 큰 난이도입니다. 초급에서는 문법 구조를 익혔다면 중급에서는 이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죠. 저희가 오늘 다룬 미역국처럼 사물의 상징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은 씨, 이런 깊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메타포 학습 전략을 추천합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미역국을 학습할 때 이것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메타포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 메타포요? 미역국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미역국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생일 파티, 케이크, 선물은 나무의 가지나 열매입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죠. 하지만 미역국은 눈에 잘 안 띄어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이자 생명의 시작을 지탱하는 뿌리인 셈이죠.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럼 한국어를 배울 때도 단순히 회화 표현만 익히기 말고 그 표현이 나온 문화적 뿌리를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오늘 미역국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그저 seaweed soup이라고 외우지 말고 어머니의 희생, 새로운 시작, 그리고 침묵의 감사라는 세 가지 핵심 뿌리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학습 팁도 하나 드릴게요. 중급 학습자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이 생날에 미역국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 말투,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 정을 직접 감각적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하니까요. 미역국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국어 공부가 단순히 문법을 맞추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공감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미역국 이야기가 학습자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부른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생일과 미역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생일의 진정한 의미와 미역국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화적 이해 전략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주요 핵심 단어들을 지훈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와 개념입니다. 미역국.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상징입니다. 산모와 산후조리, 미역국을 먹는 역사적 유래, 출산 후 기력 회복을 돕는 음식, 정성, 성의와 진심을 다하는 마음, 미역국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중요한 단어, 문화적 맥락, 단어의 표면적인 뜻이 아닌 그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에 한국 드라마에서 미역국을 보신다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중급 학습자 여러분이 언어의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 때마다 저희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든든한 미역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미역국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나라에는 생일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SNS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의 소연, 지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